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천은지입니다. 에너지관리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6년도 1회차 실기시험 예상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상문제를 왜 가지고 왔냐면요. 이 에너지관리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이 변경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시점부터 합격률은 뚝 떨어졌고요. 난이도는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난이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관연도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출제 기준 변경되기 전 옛날 문제들을 풀어보자니 조금 현재와는 유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 문제에 조금 더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풀어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2025년도 1회차에 출제된 문제를 조금 변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능장 문제들로 이 예상 문제들을 구성한 이유는요. 기능장 문제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의 문제 유형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물론 기능장 문제가 범위가 조금 더 넓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 제외하고 기사, 산업기사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120mm의 콘크리트 벽체에 두께 40mm의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두께 20mm의 모르타르로 마감한 벽이 있다. 외기온도 마이너스 20도 그리고 실내 온도 20도, 이슬점 온도 16도일 때 실내 측 벽면에서 결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 결로가 발생되는지 여부는요. 바로 이슬점 온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슬점 온도보다 만약에 이 실내 온도가 더 높게 되면은 결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내 온도가 그것보다 더 낮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슬이 맺히고 축축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로 현상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 자체는요, 기사 시험에도 흔히 나오는 유형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결로가 발생하는지 판정하라고 했다.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120mm의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벽은 120mm인데 이 뒤에 주어져 있는 표로 주어져 있죠. 열 전도율 그리고 열 전달률 보시면은 미터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터로 단위 통일해 주겠습니다. 두께가 얼마다? 120mm니까 0.12m고요. 자, 그 다음 벽은 단열재인데요. 단열재는 40mm니까 0.04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르타르는 두께가 0.02가 되겠죠. 20mm니까 0.02. 그 다음 각각의 열 전도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열 전도율 0.25 그리고 0.05 모르타르는 0.04라고 합니다. 또 주어져 있는 조건 보시면은 외기온도와 실내 온도. 자, 이쪽이 실내 20도씨고요. 그 다음 외기온도는 마이너스 20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에 결로 발생하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바로 이 안쪽에 있는 벽면에 이 부분의 온도 T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요? 바로 전체적인 열 유속은 어디서든 동일하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구간을 잡든 전체 구간을 범위로 잡든 열 유속은 어디에서든 동일하다. 이 법칙은 어디에서나 통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전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차이는 실내 그리고 실외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는 열 전달률 어떻게 계산하죠? 자, 관련 개념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적어뒀습니다. 열 관료율 K는요, 열 저항의 역수가 되겠고요. 계산 공식은 이러합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필수적인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열 관료율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열 관료율은 열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역수를 한번 취해 주시고요. 자, 실내와 실외의 열 전달률에 의한 전달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역수 취해 주셔야 돼요. 실내 측은요, 7이라고 했고요. 실외 측은 4
4라고 했습니다. 역수치에서 7분의 1 그리고 4분의 1 적어주셔야 되고 이 가운데는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요거. 자, 분모에는요 열 전도율이 와야 되고 분자에는 두께가 와야 됩니다. 열 전도율 분의 두께 플러스 0.25 분의 0.12 다음 플러스 0.05 분의 0.04 플러스 0.04 분의 0.02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제가 여기 작게 적어놨습니다. 자, 계산한 전체 K 열 관료율은요 0.46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0.46인데 이게 뭐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열 관료율이다. 열 관료율이 0.46이다 라는 거 계산을 했으니까 이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열 전달률, 통과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소 Q는 어떻게 계산하죠? 가트 공식 KA 델타 T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KA 델타 T로 계산을 할 건데 내가 이 전체를 계산을 하든 아니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하든 면적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계산한 이 부분과 나중에 계산할 부분이 있죠. 내가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음 부분에서 면적은 결국에 똑같습니다. 면적은 지워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알파를 이용해서 열 전달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알파 A 델타 T라고 둔다면은 A는 서로 지워지더라. 자, 해서 여기다가 살짝 지우고 써줄게요. 자, 지워지더라. 자, 그러면 결국에는 K는 0.46이었으니까 0.46 곱하기 0.46 곱하기 자, 온도 변화는요 20도씨에서 마이너스 20이죠. 20 마이너스 20도. 자, 이거랑 뭐가 똑같다? 이 실내 측의 열 전달률 7 곱하기 이 부분의 온도 차이는 20도씨 마이너스 여기 내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T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T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이용해가지고 이 T 계산해 주시면은 17.37도씨가 나오겠습니다. 자, 17.37도씨면은 이슬점 온도보다 높죠. 이슬점 온도보다 높으면은 물방울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답변은 뭐라고 적어줘야 된다? 실내 측 벽면 온도가 이슬점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결론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이제 여기에다가 벽면의 온도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는 것도 좋은 보기가 되겠지요. 자, 실내 측 벽면 온도가 17.37도씨이기 때문에 이슬점 온도인 16도씨보다 높다. 따라서 결론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면은 구체적인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결로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이 전체적인 예상 문제 풀 버전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모아바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다가 모아바라고 검색하시면은 기술 자격증은 모아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자격증에 관련된 강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모아바에서 가장 빠른 합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